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주변 탐방로를 폐쇄하고 가금 농가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전남 도시가스 요금이 4.38% 오릅니다. 주택용은 동결되지만 나머지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회 행안위 심사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면 피해 접수가 마감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사망한 고 홍정훈 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청소년 노동권 보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12대 목포시의회가 첫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소집하는 이른바 군기잡기는 개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상시가 아닌 몰아서 하는 감사를 고집하면서 사실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2대 목포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형태는 크게 1:1 면접인 서류식과 서면 제출 방식. 그런데 서류식에서 구태가 여전했습니다. 우선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의원과 공무원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보다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시 감사를 했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내용을 놓쳐 감사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의견을 추가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추가가 됐는데 준비적으로 했고 그걸 전부 다 좋지 않는 이상 역사 조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했습니다.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기잡기식 감사는 다소 개선됐습니다. 과거엔 공무원 300여 명을 소집한 탓에 서 있을 공간도 부족했지만 이번 감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12대 목포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414건. 오는 21일까지 모두 엿새 동안 진행되는 감사에서 제대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돼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현장에 방역팀을 보내 사람과 차량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주변 탐방로를 폐쇄했습니다. 전남도는 소독 차량과 살수차를 동원해 주변을 소독하고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정해 관리하는 한편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며 5일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시도의 야생 조류와 가금 농장에서 2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주택용은 동결되고 나머지 용도는 4.38% 인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87%, 도지사가 13%만큼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산정하는데 이번에 결정된 도시가스 회사 4곳의 공급 비용은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0.0965원 올랐습니다. 전남도는 치솟는 물가에 도민 부담을 우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며 주택용 외의 나머지 요금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상됩니다. 전남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2년 연속 동결하면 내년에 급격한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완도와 신안 등 가뭄 우려 지역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제한급수에 들어간 완도, 노화와 보길 등 섬 지역에 지난 3월 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11월에는 완도, 소안과 금일, 신안군 지역에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식수와 급수차 운반 지원,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와 관정 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 지역 강수량은 851mm로 평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이며 수원지인 주암댐 등의 평균 저수율은 35%로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에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홍정훈 군의 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나지만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6일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정훈 군은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 도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도 없던 홍정훈 군에게 몸에 맞지 않는 장비를 지급한 뒤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안전점검을 통과한 선도업체 60여 곳에서만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체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 현장 실습 시기를 수업 일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중순 이후로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이 내용과 회사에서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일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1차로 하고요. 공인노무사가 방문을 해서 산업 안전의 안전 여부를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현장 실습에서 청소년 인권 보장은 지켜지기 힘든 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실습이 직업교육의 의미보다 기피하는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이 삭제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이란 말을 교과서에서 없어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교육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육적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부는 노동교육 명시와 관련해 노동계 반발이 일자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한 시안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하는 한편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변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제재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성일 도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에는 부정이익금의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해도 지자체가 원금만 회수하는 소방방위 처분을 하다 보니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사회 서비스원 원장 후보로서의 강성휘 전 도의원의 자격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도의회에서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 정책 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치 이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역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결격 사유로 볼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된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의 마감일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유족 보상과 접수 기간 연장 등 보완 요구가 잇따르며 개정안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부 다른 내용을 각각 발의하면서 자칫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김일재 국회의원은 여순 사건이 발생한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국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된 희생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희생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앞선 의원들의 모든 개정안 내용을 포함시켰고 추가로 여순사건위원회를 기존 비상임 체제에서 상임 체제로 운영해 내실을 기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계류돼 오다 번번이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지난해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의 공동 발의로 어렵게 제정됐지만 개정안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순사건 피해 접수 기한이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자칫 개정안 통과가 지체될까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각자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걸 다 모아서 병합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잘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자 권리라는 겁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까지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심사 순위가 있는 거죠. 순위에 올려놔야 되죠. 근데 지금 심사 순위에는 올라가도 않았습니다. 법의 발의도 중요하지만 특히 행안위의 논의 구조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 상한도 담겨 있습니다. 재정당국과의 협의 절차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기약이 없는 상태. 개정안은 멈춰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김장철 농산물 30%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젓갈류와 소금, 굴 등 수산재료의 경우 30% 할인이, 절인 배추와 고춧가루, 고기류는 20% 할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산 절인 배추는 식약처 위생 기준을 준수하며 100% 전남산 배추만 엄선해 유통됩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1,9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12일 1,320명, 13일은 591명 등 이틀 동안 1,9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5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 1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호교류 15주년을 맞은 중국 푸젠성에서 전남도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2022 전남도의 날 미미 울락 행사는 푸젠성과 샤먼시 정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음악 공연과 한복 입기 체험, 김밥과 미역말이 요리 체험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전남 제품 전시 홍보를 통해 현지 기업인 거신그룹과 10만 위안, 우리 돈 2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신안군의 퍼플섬이 문화관광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신안 퍼플섬은 이른바 컬러 마케팅을 통해 UN 세계관광기구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2월 15일 처음 치러집니다. 전남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오는 16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